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했다.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장민구의 눈이 커졌고 장선영은 미소를 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장민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담도 정도가 있어야. 농담 아니다. 장태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니까.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장태산의 결정은 장씨 가문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장민구는 연일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장태산은 굳건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들에게 속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비 내리는 저녁 장태산은 혼자 드라이브를 나왔어요. 운전석에 앉은 그의 표정은 어둡고 깊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는 갑자기 타이어 펑크 소리를 들었죠. 길가에 차를 세운 장태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산을 든 청년이 다가왔어요. 빗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어. 장태산이 짧게 대답했죠. 청년은 우산을 장태산에게 건네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10분 후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마친 청년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네요. 장태산은 청년의 이름을 물었어요. 김도윤입니다. 그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나? 장태산이 물었죠. 도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어르신이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갚는 거죠. 장태산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이 주소로 오게.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 이튿날 도윤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장씨 그룹 회장 장태산의 저택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정원으로 들어선 도윤의 눈앞에 장태산이 나타났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네. 장태산이 말했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사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그래,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 장태산의 눈이 도윤을 탐색했죠. 자네 직업이 뭔가?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요. 낮에는 간병인 일을 합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장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장태산은 도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맑고 정직한 눈빛이었죠. 그는 결심했어요.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 도윤은 혼란스러웠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곁에서 일하지 않겠나? 게임 비서 같은 역할이야. 도윤은 놀라 입을 열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 내게 필요한 건 자네 같은 사람이야. 장민구와 장선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장민구가 도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태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후계자를 찾았다. 장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장선영은 웃음을 터뜨렸죠. 농담이시죠, 아버지? 장선영이 물었어요. 내가 언제 농담을 했지? 장태산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장태산은 그런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자네가 내 말을 믿고 따라온다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네야. 이 말에 장민구가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너희보다 더 잘 알 것 같구나. 장태산의 음성은 냉철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과 가족들의 적대감 사이에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장태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받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었죠. 도윤은 장태산의 제안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장태산의 확고한 태도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장태산이 말했어요. 자네는 3개월 동안 내 가족으로 살아봐야 해.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줄 수 있겠나?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죠. 고아원에서 그는 밤마다 자신의 가족을 상상했어요. 이제 그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확고했어요. 장민구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30년 넘게 함께 했는데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요? 함께 산다고 다 가족은 아니지. 장태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 날 도윤은 짐을 싸서 장태산의 저택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짐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이 100억대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소문이 저택 안에 퍼졌죠. 저택의 직원들은 수군거리고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도윤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원룸의 5배는 넓었죠.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장태산이 방문 앞에서 말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할 일? 장태산이 웃었죠. 자네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단 한 가지, 진심만 잃지 말게. 그날 저녁 장씨 가문의 식구들이 모인 식탁에서 도윤은 이방인처럼 앉아 있었어요. 장민구와 그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장선영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장소희만이 가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윤을 쳐다봤죠. 그래서 김도윤 씨는 어떻게 우리 아버님과 만나게 된 거죠? 장선영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장민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뻔하지 않나? 돈 냄새 맡고 온 거겠지. 형님. 장선영이 나무랐지만 그녀의 눈에도 의심이 있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장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100억대 재산가를 만났다. 장민구가 비웃었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나?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죠. 저는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장 회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떠나겠습니다. 장태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앉게, 도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부터 도윤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죠. 장민구는 도윤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간병인으로 일했던 병원에 사람을 보내 도윤이 환자들의 돈을 훔쳤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장선영은 더 교묘했죠. 그녀는 도윤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까다로운 분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도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아침 장태산과 정원을 걸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장태산이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천천히 신뢰가 쌓이고 있었죠. 예상치 못하게 도윤과 가까워진 사람은 장소희였어요.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지만 도윤이 정원사를 도와 꽃을 가꾸는 모습, 가정부가 쏟은 물을 몰래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요. 어느 날 장소희가 정원에서 도윤에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모두에게 친절한 거예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죠. 장소희는 그런 도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함이 점점 더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은 장씨 가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장태산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도윤, 오늘은 내 회사에 같이 가보지 않겠나? 어느 날 아침 장태산이 제안했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요? 자네야말로 가봐야 할 사람이지. 장씨 그룹 본사에 도착한 도윤은 압도되었어요. 50층 높이의 건물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세계였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죠. 저 사람이 회장님의 새로운 후계자라는 소문이 사실일까? 어디서 구한 거지? 정말 길에서 주워왔대? 장민구 전무님 얼굴이 볼만하겠네. 수군거림이 복도를 따라 퍼졌어요. 도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묵묵히 장태산을 따랐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장태산은 도윤에게 자신의 자리를 권했어요. 한번 앉아보게. 도윤은 망설였지만 장태산의 권유에 결국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장민구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사회 자료를. 말을 멈춘 장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리에 앉아있는 도윤을 보자 그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장민구가 소리쳤죠. 장태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우리 도윤이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뿐이네. 농담이 심하시네요. 장민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바친 제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분위기를 망쳤네요. 장민구는 도윤을 무시한 채 아버지에게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이 낯선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실 생각이신가요?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네. 장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날 저녁 장태산은 도윤을 데리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저 불빛들이 보이나? 장태산이 물었죠. 저게 내가 평생 일군 것들이야.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불빛일 뿐이구나.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내 아들은 내 회사만 봤지 저 불빛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 내 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계산했지 진심은 모르더군. 장태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자네는 달라. 자네는 사람을 본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님,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주게. 장태산이 말했죠. 오랫동안 그런 호칭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장태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들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방문 이후 장씨 가문의 적대감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장민구는 직원들에게 도윤이 장태산을 속이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장선영은 도윤의 약점을 찾기 위해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일상은 변함없이 진실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요리사를 돕고 장태산과 산책을 했으며 때로는 장소희와 함께 책을 읽었죠. 당신은 정말 이상해요. 어느 날 장소희가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 모두 당신을 내쫓으려 하는데 왜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주시던 책, 친구들과 나눠 먹던 과자 하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오는 거라는 걸요. 장소희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런 단순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장태산과 도윤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태산이 흔들리더니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놀라 그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죠. 장태산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도윤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장씨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사는 장태산이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설명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안정이 필요했죠. 누가 병실에 함께 있을 겁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장민구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니, 내가 있을게요. 장선영이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노려보았죠. 그때 장태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장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장태산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뢰가 깃들어 있었죠.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민구와 장선영은 도윤이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장소희는 복도 한쪽에 서서 생각에 잠겼죠. 도윤은 장태산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장태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준 이 노인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죠.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아직 정원에 심기로 한 매화나무도 있고.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태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도윤아,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도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네를 내 싸움에 끌어들였으니까. 장태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내 가족들이 자네를 괴롭히고 있지?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장태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야. 나는 평생 돈을 쫓았어. 그러다 보니 내 아이들도 돈만 쫓게 만들었지.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내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 장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보다 가족다운 사람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말에 도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이제 여기서 진정한 연결을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장민구는 변호사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바꾸려 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민구의 아내가 물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장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장민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평생 이 회사를 위해 바친 세월을 그 낯선 놈에게 빼앗길 순 없어. 한편 장선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일했던 편의점, 그가 머물렀던 고아원,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뭐든 흠이 있을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장선영이 탐정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는 장소희가 도윤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밤새 고생했겠네요. 도윤은 감사히 커피를 받았어요.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안정을 찾고 계시대요. 장소희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저기, 솔직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도윤은 장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곁에 있을 뿐이에요. 장소희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모든 괴로움을 감수하는 거죠? 우리 가족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가장 그리웠던 건 그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도윤아라고요. 장 회장님은 저를 도윤아라고 불러주셨죠. 그게 저에겐 큰 의미가 있어요. 장소희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장태사는 퇴원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장씨 가문 전체가 모인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회복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장민구가 말했지만 그의 눈은 도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장태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죽고 싶지 않네. 내 선택이 옳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니까. 그 말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장태사는 천천히 일어나 발표했습니다. 내 재산에 관한 유언장을 변경했네. 변미경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이제 확정되었어. 장민구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라. 자네들에게도 적절한 몫은 남겨두었으니. 장태산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 주요 자산과 회사의 지분은 도윤에게 가게 될 걸세. 장선영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낯선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요? 장태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오히려 너희보다 그를 더 잘 알게 되었다네. 지난 몇 주간 내가 아플 때 곁을 지킨 건 누구였지? 내 약을 챙기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건 누구였나? 장민구가 분노에 차 소리쳤어요. 그건 그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장 회장님, 저는 이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 제가 끼어 있는 것 같네요. 도윤이 나가자 장민구가 비웃었어요. 맞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장태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들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걸세. 내 결정은 확고하네. 식사가 끝난 후 장소희는 정원에서 혼자 있는 도윤을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장소희가 다가와 물었어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저는 그저 할아버지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 되었네요. 장소희는 그의 곁에 앉았어요. 저도 처음엔 당신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할아버지가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도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장소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어요. 당신을 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저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끼고 싶었어요. 장소희와의 대화 이후 도윤은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인가 아니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죠. 이틀 후 장민구의 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 억만장자의 수상한 상속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도윤이 장태산의 약점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 아침 식사 중에 장소희가 태블릿을 들고 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장민구는 무덤덤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진실이 알려진 것뿐이야.
아버지, 이건 너무했어요. 장소희가 소리쳤어요. 장선영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우리 가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도윤 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어요.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장 회장님을 속이거나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태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죠. 그래, 맞는 말이야.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내 아들은 도윤이 사기꾼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나는 도윤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장민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변미경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변미경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장 회장님의 유언장 집행인으로서 당신에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미경이 말했어요. 장 씨 가족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죠.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변미경은 도윤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왜 모든 걸 포기하지 않나요? 그냥 떠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도윤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제가 떠나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다시 외로움에 빠지실 거예요. 저는 그분을 그렇게 두고 갈 수 없어요. 변미경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 회장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거군요. 그날 밤 도윤은 용기를 내어 장태산의 방을 찾아갔어요.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장태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방에 들어서자 장태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쳤어요.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태산이 돌아섰습니다. 말해보게. 유언장에서 저를 빼주셨으면 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장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 도윤은 고개를 들어 장태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가족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유산을 받으면 이 집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 텐데.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도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내가 평생 못 깨달은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구나. 다음 날 장태산은 가족 전체를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오늘 내 결정을 최종적으로 알리려고 해. 장태산이 말했어요. 장민구와 장선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장소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도윤이가 내게 찾아왔네. 장태산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어. 그저 내 곁에 있고 싶다고. 장민구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장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장태산이 말을 이었죠. 그것이 내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장민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정한 상속자는 욕심이 아닌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야. 장태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도윤이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어. 그게 내가 평생 찾아온 가치야. 장민구는 분노에 차방을 나갔고 장선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장태산은 도윤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결정이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장태산이 미소 지었어요. 자네가 내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으니 이제 자네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길 바라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후 장민구는 대대적인 법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문 변호사팀을 고용해 장태산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법원에 장태산의 유언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아버지는 분명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장민구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낯선 청년에게 이토록 거대한 재산을 넘기는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고 도윤은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장태산 저택 앞에는 연일 취재진이 진을 쳤죠. 어떤 마법을 부린 건가요? 어떻게 장 회장님을 설득하셨죠? 장 씨 가문과 합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짜 고아원 출신이 맞나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질문 세례에 도윤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는 장태산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소란이 그의 건강에 좋지 않을 테니까요. 장태산은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폭풍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네. 하지만 장태산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어요. 도윤은 매일 그의 곁을 지켰죠. 할아버지, 제가 모든 걸 포기하면 이 소란이 멈출 텐데요. 도윤이 제안했어요. 장태산은 쇠약한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멈추겠지. 하지만 그건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이야. 이건 그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정의하는 문제란다. 어느 날 아침 변미경 변호사가 급히 저택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장 회장님, 장민구 씨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미경이 말했어요. 도윤 씨의 과거에 관한 증언들인데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 법정에서 싸울 수는 있지만 언론 재판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장태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일 때가 됐군. 장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날 법원에서 예비 심리가 열렸습니다. 장민구 측은 장태산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고 이에 장태산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증명하기로 했어요. 법정에 들어선 장태산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죠. 도윤은 뒤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어요. 장 회장님, 귀하께서는 평생 일궈온 재산을 혈육이 아닌 낯선 청년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태산은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가족들, 도윤, 그리고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 부를 쌓기 위해 살았습니다. 장태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죠. 바로 사랑입니다. 제 아들은 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고 제 딸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태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김도윤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왔죠. 그리고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동행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장민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변호사님, 귀하의 의뢰인을 제지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죠. 장태산은 담담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제 결정에 확신이 있습니다. 김도윤은 제가 남은 생애에 함께하고 싶은 가족이자 제 유산을 맡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도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태산이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어요. 변미경 변호사가 큰 화면을 준비했고 도윤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장민구와 장선영 그리고 장소희도 자리에 앉았죠. 오늘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보여주고 싶네. 장태산이 말했어요. 변호사님, 준비된 영상을 틀어주시게. 화면에 저택 내부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장태산이 아픈 날들,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장민구는 아버지 병실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고 장선영은 짧게 들러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반면 도윤은 밤새 장태산 곁을 지키며 약을 챙기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장민구가 도윤에게 돈을 제안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현실이야. 장태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너희들은 그 돈을 위해 살았지. 하지만 진정한 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도윤이 가르쳐줬네. 장민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장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란다. 장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무너졌어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대로 끝내실 건가요? 장태사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시려는 재산, 저는 그걸 복지재단으로 모두 기부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가족 모두가 그 재단을 함께 운영했으면 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장태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몫은 장 회장님께 받은 마음 하나면 됩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진짜 가족이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장소희가 갑자기 일어나 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장소희가 흐느꼈죠. 장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술 분야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재단의 문화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민구만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장 전무님, 도윤이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장씨 그룹을 할아버지의 평생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제가 상속받는다 해도 그건 당신의 지도 아래 운영되어야 할 겁니다. 장민구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이니까요. 도윤이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장민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장태사는 감동에 차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오랜만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